네, 글로벌 증시가 게임스톱에서 비롯된 공매도 전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3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증시를 주도하는 아이콘의 의향을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벌 증시가 공매도 전쟁의 위기 국면에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상승을 했고 오늘 뉴욕 증시도 이틀 연속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게임 스탑에서 비롯된 공매도 문제, 네. 시장이 상당히 혼탁했고 향후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 일종의 갈림길이었었죠. 네, 그런 문제가 이제 정리되면서 경제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국면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돈을 푸는 단계보다는 미국의 지난해 4분기의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고 있죠. 네. 오늘도 아마존이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들 실적이 발표돼서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그 성장률이 지난달 말에 작년 그 4분기에 성장률이 발표됐죠.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이 지금 게임스톱과 같은 여러 가지 투기장 문제가 이렇게 정상화되면 그런 쪽의 모습에 의해서 주가 흐름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증시가 여러 가지 거품물이라든가 이런 길이 있어서 공매도 주가 하락을 겨냥하는 이 공매도 세력이 이겼다면 아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겠죠. 네. 그러나 미국의 동학개 및 개인 투자가들의 힘이 받치면서 사실 주가가 이제 정상을 이렇게 되찾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이 주식에서는 개인 투자가 힘을 발휘했는데 이렇게 은과 같은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스팟 마켓에서는 개인들의 힘이 역량이 크고 그 다음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쇼셔터그라든가 이런 게 갖춰지고 있습니다는 또 증권사들도 영업 차원에서 그런 쪽에 매매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갖춰져 있습니다는 원자재 시장은 기관 간의 거래가 이렇게 주가 되고 있거든요. 인프라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기관 투자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은 쪽으로 이렇게 붙으려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이다. 그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인프라를 감안하지 않고 은 쪽이라든가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쪽의 내용은 이렇게 분석이 좀 다른 각도에서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정상을 되찾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적인 것은 어제였죠. 미국 증시에서 보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CBO, 미국 의회 예상국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이렇게 전망했던 것. 네. 그런 것이 지금과 것처럼 이렇게 미국 증시에 오늘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3대 지수를 이렇게 보면 나스닥 지수보다도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가 더 많이 올랐죠. 예. 장 마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에 아마존이라든가 시간에서 실적이 발표하다 보니까 마감에 반영해서 지금은 역전되는 현상인데요. 네. 아무튼 장의 마감이 이게 직전까지도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가 비교적 많이 오른 것은 장중에는 한 600포인트까지 그렇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런 쪽에 이렇게 요인이 감안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BO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 의회 예상국, 페드와 경제 전망의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제닛 앨런이 이렇게 재정의 컨트롤 타워는 이 기관에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에 해당하는 미국의 의회 예상국의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수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 페드의 경기 전망이 서로 좀 이렇게 다소 뉘앙스가 좀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어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대립각에서 공화당이 6천억, 민주당이 1조 9천억 이렇게 해서 이걸 대립각으로 보지 마십사. 네. 어떤 각도든 화합과 국민을 위해서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지 오늘 그대로 증시에 반영되고 있죠. 그래서 화합과 국민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1조 9천억을 처리할 수 있지만 바이든이 첫 번째 강조했던 화합과 국민을 위해서는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화합을 도출하겠다 하는 이런 측면이 미국의 증시의 그 불안감을 리스크를 완화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 팀장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한국 증시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이제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잠재 성장수보다 높은 인플레 갭이 발생함에 따라서 역시 페드 이상으로 중국의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는 국내 증시에 많은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다행스럽게 중국 인민은행도 유동성을 그 공급하는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이렇게 부식시킨 것도 우리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장 마감 이후에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이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7.9%가량 급등하면서 2,071달러 A주가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존 역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홀리데이 시즌과 그리고 팬데믹 사이에 쇼핑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EPS와 그리고 레베뉴, 매출과 EPS 모두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특히 지금 중요한 속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존 CEO가 CEO 자리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3분기부터는 앤드 제시가 테이크오버 인수인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가 나온 점도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아마존도 이런 소식 속에 지금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시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공매도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 아마존의 CEO 사퇴 소식 네. 나오죠. 사실은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런 게 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미국이 그렇게 기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경영의 이렇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경영 전략이 바뀌고 경영 전략이 바뀌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CEO도 바꾸는 이런 모습이 되고 스스로 그 사퇴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게 유명한 이렇게 환경이 기업 환경이 이렇게 급고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는 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고 통수권자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audacious pivoting이다 해서 수장이 바뀌는 건 가장 과감한 중심축 이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영의 환경이 바뀌고 핵심 포인트 바뀌면 CEO들이 이렇게 그 환경에 맞춰서 스스로 사퇴하거나 아니면 그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모습, 바뀌어지는 모습 이런 것은 주구장창 이렇게 CEO의 그 역할을 이렇게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 변화사 우리한테도 시사점을 정겨주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비단 그 기업뿐만 아니라 증시 입장에서도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 또 세계 증시라든가 세계 이렇게 사실 그 입장이 이렇게 어려운 사태를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책 당국은 우리 정책 당국은 그때 한번 보여준 태도 이번에도 공매도와 관련해서 증시에서 이렇게 혼란을 벌일 때 정책 당국은 뭐 끌탕만 하죠.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뭐 거품이다, 불균형이다 해서 구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액션은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끌탕만 한다. 작년에도 코로나 직후 이후에 그렇게 우리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뒤늦게 이제 한국에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린다든가 이런 쪽에 뒤늦게 교체했죠.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도 이렇게 코로나 위기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 투자가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동학개미를 비롯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 유치가 높아지면서 러빈푸드라든가 지금 공매도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청년부채라든가 심지어는 개인 투자 비중이 상당히 역할을 못했던 일본에서도 닌자 게임이 같은 네. 이런 역할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히 이렇게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주가는 심리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에 따른 그 스트레스 문제 이런 문제를 경감시키는데 상당히 도움됐다. 그래서 혁혁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차다 하는 이번에 공매도 사건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번에 그 증시를 안정시키는 가장 큰 배경에서는 개인 투자가 역할이 컸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이렇게 러빈 후드들이 네. 이렇게 공매도 치는 이렇게 글로벌 그 헤지 펀드에 대항해서 증시를 좀 안정시키는 이런 문제가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동학개미들도 사실 그 연일 그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이틀 전 월요일이 되겠죠. 그때에 전주에 미국의 그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가 한 6% 빠지면서 사실 그 국내 증시에선 갈림길이 됐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동학개미들이 행동에 나서면서 이 공매도 비중이 높고 공매도에 실현됐던 순환이 심했던 셀터를 비롯해서 공매도 관련 종목들이 개인 투자 역할이 커지면서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한국 증시가 월요일 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네. 한 80포인트 올라갔죠.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어제도 한 4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정상화 찾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번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기금 같은 이렇게 국민의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세금을 냈던 이런 입장에서 기금을 냈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국민들이 이렇게 주가 떨어져서 어려울 때 이걸 받쳐주는 것이 기관 투자의 본래 역할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일인지 이번 같은 이렇게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외 투자 이걸 뭐 해외 주식 비중을 막치기 위해서 국내 주식을 이렇게 어려울 때 그것도 대형주 위주로 팔아버리는 이런 모습에서 혼탁한 과정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때 더 심해 이렇게 비용이 많이 초래했던 이런 사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작년에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 사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연기를 비롯해서 정말 어려울 때 국민의 각종 내는 준조세 관련된 뭐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받쳐주는 것이 연기금의 기관 투자의 본래 역할인데요. 단순히 사실 해외 주식 쪽에 지금 한국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가는데요. 해외 주식 맞춘다고 한국의 대형 기술주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주목하는 대형주를 팔아버리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아마 시청자분도 많이 판단을 좀 이렇게 해보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이런 위기를 거치면서 그냥 증시가 정상화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좀 하나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배워서 다음에 있어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게임스톱과의 공매도 전쟁 위기를 잘 넘긴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잘 가기 위해서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경기 어떻게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네. 증시는 그림을 수차에 그려드리겠어 오늘 그 그림은 안 드려 보여드립니다는 조지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 이걸 네. 잘 막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좀 잠시 한번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은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여러 번 전해드렸기 때문에 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작년 3월 직후서부터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 대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3월 19일이죠. 우리 코스피 지수가 1457일 때 일부 경륜이 많고 이론이 많다 하고 하시는 이런 일부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증권사가 있는 CEO, 금융사의 CEO 회장들이 전부 주가가 안 좋다. 전직 장관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0% 빠진다. 이런 쪽에 됐을 때 동학개미 힘이들이 커서 주가는 거꾸로 올라갔었죠. 그때 당시에 달러 가치가 굉장히 강세가 된다 하는 입장에서 이 방송 어떤에서는 달러 가치는 강세가 되지 않는다. 달러 사지 마십시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런 배경이 됐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죠? 네. 한번. 그래서 이게 1차 상승 국면입니다. 작년에 1457에서 작년 8월 14일 2407까지 1차 조지서 1차 상승 국면이다. 근데 경기가 안 떨어져. 그때 이제 경기가 안 떨어져. 왜냐하면 7월 말에 2, 4분기 성장률과 그다음에 7월 달에 7월 달에는 2, 4분기의 기업들 실적이 아직 안 따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맴돌이 현상에서 증시 조정 국면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정 국면은 1차 조정 국면은 작년 8월 14일 2407점에서 작년 11월 4일 날 미국의 대선 기간 동안에 2457로 떨어진 것이 사실 1차 조정 국면, 1차 맴돌이 국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바이든이 이렇게 당선되고 다시 한번 동학개미들이 바이든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인세라든가 이렇게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 전에는 이렇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네.
그때는 이제 한국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그 위에 11월 4일 날 2,457에서 올해 1월 15일 날 3,266 그야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상 최고치하고 3,000포인트 되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에 이렇게 진입하는 아주 우리 증시 역사상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공매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주가가 코스피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다시 어제 같은 경우는 3,207거 점에서 3,200대 다시 3,208 네. 정확하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3,208에서 3,200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조지 소로스가 이렇게 자기 암시 가설이 코로나 직후에 그대로 맞은 상황에서 보면 사실상 앞으로 한국 증시가 이번에 공매도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조지 소로스의 이론대로 본다면 유동성보다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제는 펀더멘탈이 개선되느냐 이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본다면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증시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올해는 뭐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지금 시간에서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는 사실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안정궤도에 접어드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미국 증시가 게임스탑발 공매도 전쟁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컸는데요. 여기에 CBO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도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네, 펀더멘탈이 기다리는 측면에서 네. CBO 기관이 미 의회 예산 기관이 경제를 낙관적으로 봤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발표되고 있는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들. 어쨌거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것이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어제부터 미국 증시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미의회 예산처, 미의회 예산국이라고도 번역해도 되고요. 예산처도 해도 되고 우리말이니까 사실 이것은 어떤 기관일까 하는 걸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성장률의 전망치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미의회 예산치는 자체 경제 전망을 토대로 합니다. 이렇게 경제를 통해서 단기 재정 계획, 장기 재정 계획을 사는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의회는 독립기관이 하지만 대체로 보면 미국의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앨런 재무장관의 이렇게 역장을 받는다. 그래서 이 경제 전망은 경우에 따라서 미국 전체 부처의 이렇게 전망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어떤 성장률이냐 할 때는 페드가 전망하는 성장률과 좀 다소 다릅니다. 페드의 전망은 미국의 그 페드 내에서는 거시경제팀 페블스에서 하는 건데요. 요 의회에서 나오는 경제 전망치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그런 경제 성장의 전망치는 다릅니다. 요거는 우리가 헤로도마의 실제 성장률, 균형 성장률,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같이 일치하는 헤로도마의 골든 룰에 관련된 성장률이다. 그래서 그때 모습에 따라서 그렇게 기복이 있는 성장률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지 않을 때는 이 CBO의 그 경제 전망의 의미가 왜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그 큰 의미를 받아들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사실상 그때 흐름에 따라서 성장률이면 성장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는 그동안 예측 기관들이 굉장히 석학들이 굉장히 경제 전망이 틀린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아무리 이렇게 CBO라가 전망한다 하더라도 지금 것처럼 이렇게 공매도의 혼란 국면에서 사실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래서 굉장히 성장률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때 흐름이 아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점을 갖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충격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얘기죠. 그 적었다는 것이 뭐냐? 작년에 성장률 대부분 다 미국이 4에서 5% 마이너스로 봤습니다는 작년에 그 코로나 충격이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3.5%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4.6%로 보는 겁니다. 4.6% 보는데요. 아까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라든가 이런 건 지난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5% 이상 이렇게 떨어질 거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IB들이 이런 애 나오는 거 6%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게 하고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게 하고 이게 경기에서 보면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 떨어지게 하는 이걸 수능성 프로사이클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기복이 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인버스트들이 전망치가 나오더라도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CBO의 예상은
작년에 충격이 적었다. 마이너스 3.5%. 그다음에 사실 올해 4.6%. 올해 4.6%는 IB보다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네. 기복이 없는 성장률이다. 그래서 신뢰가 높은 거다 해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전망에 있어서는 경기 순환상, 비즈니스 사이클 상에 언제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전 사태로 회복되느냐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는 경기 순환상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망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고하자다.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도 상고하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자, CBO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 지금 주식 산다 그러면 선행적으로 3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사는 거니까 3에서 6개월 정도의 경기 전망을 미리 반영하는 거니까 1, 4분기를 지나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작년 4분기에 전부 이렇게 1, 4분기 성장률 가지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증시에서 주식을 사면 선행적으로 사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이렇게 4분기의 경제 전망을 토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사이클 사면 올해 하반기 들어선 CBO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다. 오케이? 그러면 뭐냐? 주식 사는 거죠. 주식 사는 거죠. 월가가 지금 조지 소로스의 잠시 가설을 보면 다시 이 위기 사태에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서 펀더멘탈 측면이 되는데 한편으로 기업들의 실적 좋아 어닝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지금 하반기에 증시력 경기 펀더멘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인데 경제 성장에서 코로나 이전에 회복돼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매입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의 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페드와 시각과는 좀 엇갈린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1월 그 페드 회의, 네. 페드 회의 이렇게 결과를 토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월 달에 경제 전망, 페드의 경제 전망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 아직 잉크가 마르기 전이니까 사실 그 1월 26일 날 페드 회의 결과를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제롬 파월과 페드는 코로나 충격은 CBO는 충격이 적다 했는데 여기는 충격이 크고 장기간 지속된다. 네. 그래서 2023년까지는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는 뭐냐? 경기는 스네이크형 경제다.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그러니까 정책 요인을 많이 감안하는 거죠. 경기 부양책 넣으면 경제 성장을 높게 보고 경기 부양책 안 되면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CBO의 미 의회 예산국의 경제 전망과는 확실히 이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5가지 과제를 제시했죠. 5가지 제시했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자 올해 실물 경제를 회복시킨다. 스네이크형 경제 충격을 흡수한다. 실물 경제 회복시킨다. 두 번째는 중하위 계층의 고용을 창출한다.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이게 이제 같은 차원에서 K장 구조를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증시거품을 해소하겠다. 달러 악세를 방지하겠다. 이게 5대 과제죠. 네. 근데 이게 경기를 회복시키는 과제와 자산의 거품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는 테이퍼링 과제가 동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서 사실 잘못 익혀지는 거죠. 시장에서 어떤 확신적인 방향으로 확신을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문제, 헤지펀드의 문제에서 공매도 주가 하락에 따라서 왜 공매도 치는 이런 문제까지도 나온 거죠. 그런 게 이제 바탕이 됐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자 이럴 때는 자산 부분의 거품이라든가 보다는 사실 그 페드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이든가 물가 안정적 어떤 전통적인 이쪽에 통화 정책을 하자. 그래서 통화 정책의 불가역성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통화 정책을 쉽게 개조시키는 못한다. 왜냐 고용 창출이 안 됐고 실무 경제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물가는 어떻게 되냐? 이건 평균 물가제로도 이렇게 잡는다. 그리고 국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어떠냐? 그거는 대차대비상의 항목을 조정한다. 어떻게 단기채를 팔고 재원 형성, 그다음에 장기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것이 설비 투자 가름하고 경기가 부진한 요인이고 고용 창출이 안 되는 요인이니까 장기채를 매입해 준다. 국채 가격, 장기 가격 올라가 국채 금리 떨어져. 국채 금리 상승 진화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CMO로 시각과는 좀 이렇게 상반된 관계가 있다.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되는데요. 만약에 자 CBO의 이번 전망대로 한번 통화 정책을 강구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미국의 그 경제가 충격적 적고 경제가 정상화된다. 올해 하반기에. 네. 그다음 보면 지금 증시 거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품이 있다 이렇게 보면 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페드의 경제 정책과 달리 이미 테이퍼링 문제가 불거졌겠죠. 그렇죠. 테이퍼링이 네. 불거졌겠죠. 그게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테이퍼링이 불거지겠죠. 이런 쪽이 되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 월가 입장에서는 누가 더 중요하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근데 누가 중요한데
지금은 경제 컨트롤 타워, 바이든의 경제 컨트롤 타워이 누굽니까? 제닛 옐런. 제닛 옐런이 있죠. 네. 그러니까 CBO는 예산의 재정 지출과 적자 국채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는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런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페드와 그다음에 CBO와의 갈등하더라도 경제 실질적 컨트롤 타워는 또 화학과 통합을 했으니까 부처 간의 화학과 통합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CBO의 입김이 더 크게 반영했던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페드가 사실 다음 회의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는 이 측면도 향후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느냐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페드의 의견이 CBO의 의견대로 이렇게 사실 그 수렴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에 이렇게 갈등을 좀 준화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 컨트롤 타스 제닛 앨런이 확실하게 컨트롤 타워의 입장을 두드러해주는 입지가 강화되는 이런 쪽의 향후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 다음에 수장 간의 그런 모습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안 될 때는 사실은 바이든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네. 해리스 부통령이 담당해서 전체적으로 코디네이션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해리스과 제닛 앨런과는 같은 여성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잘 조화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월가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의 낙관적인 전망에 비추어 봤을 때는 테이퍼링이 이미 언급이 됐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페드 쪽에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언급은 아직은 이르다라고 말한 만큼 좀 엇갈린 시각이 계속 네, 대두되고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주도 세력과 상징성의 큰 쪽에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제도 머스크 신드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의 기관에서 보면 네. 사실 같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CMO가 페드 간에 좀 약간의 뉘앙스 차. 그렇죠. 그리고 사실 통화정책 측면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이 있는 CMO에 비해서 사실은 테이퍼링 가능성이 적은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자 지금 공매도가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심리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공매도에서 휴유증에 극복하니까 이게 미국 증시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모습이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소위 아이콘, 어려울 때는 아이콘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그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저는 그때는 어려서 잘 모르시겠습니다. 네. 그때에 우리 국민들이 외환위기 당했을 때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던져줬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골프 선수 아니었어요?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입니다. 네. 이와처럼 어려울 때는 이 아이콘의 역할이 굉장히 그러네요. 큰 겁니다. 그리고 2001년 9/11 사건 때 우리 증시가 떨어질 때에도 한일 월드컵 때 그렇죠. 사실 이렇게 아이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심리가 차지할 때 왜 오늘은 월가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냐 하면 또 어제부터 이 머스크 이렇게 테일러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드리냐면 오늘 그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얘기했던 것에 말씀드리면 자 미국은 지금 동학개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테슬라가 굉장히 좀 그렇죠. 입장이 되죠. 테슬라가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갖고 있는 머스크가 지금 비트코인이니 뭐니 해서 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로빈 후드 사이에서는 머스크에 반하지 말아라 하는 과거에는 월해법에서 반하지 말아라 하는데 지금은 테슬라의 회장인 머스크에 반하지 말아라 하는 정도 어제 그런 얘기를 테슬라 증후군, 테슬라 시нд롬, 트럼피즘에 이렇게 빗대서 머스크의 아이즘 해서 이렇게 머스키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오늘 사실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목표가에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반응해서 오늘 우리 5시 30분부터 이렇게 할 때 테슬라의 리콜 문제 13만 5천 대 스크린 터치의 오작정 문제에서 리콜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리콜 사태에는 PBR과 PDR 꿈의 지표에서 올라간다는 점을 때는 주가는 아주 결정적으로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테슬라가 무슨 실적이 받쳐집니까? 그다음에 어닝이 수익이 받쳐집니까?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리콜 사태 그것도 13만 5천에 오작동에서 딱 했다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악재긴 악재니까요. 그렇죠. 네. 악재가 굉장히 대형 악재죠.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준 상태에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악재인데요.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데는 사실 그만큼 이런 테슬라의 신드롬 이렇게 머스키즘이 작용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목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목표가가 $1,200 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골드만삭스가 낙관적으로 본 게 $780. 어제 전해드렸죠. JP 모건은 $90. JP 모건의 저 테슬라 목표가 전망한다면 지금 아마 시장에 JP 모건에서 좀 퇴출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그 테슬라는 리콜 사태가 있지만 주가가 이렇게 사실 그 올라가서 지금 이제 올라가서 $870 넘었죠. 어제 $839로 이렇게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네. $870 이렇게 육박한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동학개미들 사이에 한국의 머스키즘에 해당되는 사람이 초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존 인물은 사실 국내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좀 관심이 높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어제 삼성증권이 우리나라의 물론 초이즘과 다릅니다는 네. VVIP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이렇게 미국과 마찬가지 상황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울트라 자산가들의 주가 전망 낙관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삼성증권이 그렇게 자산가 중에서 고액 자산가. 네. 그럼 X는 뭐 여기서 증권회사에서 VVIP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이게 거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만큼 국내 증시의 작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주도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 자료이기 때문에 기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망이 조사 대상자에 4,000포인트 갈 것이다 하는 것이 46.5%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다음에 3,500포인트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36.3%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3,500 이상 갈 거로 이렇게 보는 것을 이렇게 딱 두 개 더해 주시죠. 더해 보십시오. 저는 그 머리가 빠르니까 저게 90%가 넘죠. 90%가 넘죠? 그런가요? 46.5에 80%가 넘네요. 네, 80%가 넘네요. 80%가 넘네요. 네. 이게 압도적입니다. 3,500포인트 이상. 그리고 4,000포인트가 거의 50%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식의 4.4%.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한국 증시에서 굉장히 낙관적이다. 그리고 자, 미국 주식이 좋냐, 한국 주식이 좋냐 하면 거기도 한국 주식이 좋다는 것이 한국의 삼성증권의 조사 대상에 이런 초 VVIP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보유 종목도 GBK 해외 종목 투자는 미국에서는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BK는 국내 종목 투자입니다. 네. 브로커리지 삼성전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망과 함께 실제로 액션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동학개미들도 실제 여의도를 점령하라 버스를 갖고 행동에 나서지 않습니까? 저렇게 전망하는 것과 함께 행동하는 애가 주거든요.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버시는 분은 역시 자기의 전망대로 본다면 확신을 갖고 행동을 옮긴다. 그게 소위 요새 얘기하는 뉴머니들입니다. 뉴머니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증권사로 사실 그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머니 피보팅. 이게 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펀드 대상을 줘서 그 펀드 대상을 하신 S 사장님께서는 머니 무브다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는 저는 그냥 아예 증권에서 돈을 넣고 증권에서 재테크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초 VVIP는 아예 그냥 연금이든 그 다음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넣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더 재테크를 진수하든 이게 중심축을 단순히 그때그때 되면 머니 무브하는 게 아니라 머니 피보팅한다. 중심축을 완전히 이렇게 증권사로 옮기는 요소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로 완전히 옮기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니 무브에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이렇게 굉장히 인격이 이렇게 하는 이런 그분에 비해서 좀 더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은행에서 연금이든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각종 단기적인 자금이든 아니면 재산을 더 불리든 완전히 중심축을 이동하고 있다. 그게 지금의 현상이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국내에서 초 VVIP의 모습으로 이 설문조사 결과로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VVIP 같은 경우는요, 네. 금융상품 개별 종목은 이번에 주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리스크를 아니까 사실 금융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BBIG ETF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ETF 상품을 분산 투자로 레버카인트로 하는 것 이런 것도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런 흐름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산운용사 중에서 초 VVIP에 맞는 이런 1등 글로벌 경험이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다시 한번 자금이 쏠려가는 분위기는 확실하게 그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의 실체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동학개미들에서 소액 투자가들은 대부분 다 HTS 디지털을 통해서 사실상 그 개별 종목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일시분은 현금과 함께, 현금 보유와 함께 충분한 리스크 부분에서 완충과 함께 그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개별 종목에 어떻게 보면 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상품 쪽으로 가는 것 과정에서 대형 그 이렇게 자산운용사들이 상당히 이렇게 각광을 받고 그것이 성과로 나타나 보니까 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각종 자산운용사의 펀드 대상할 때 네. 1등 증권사들이 1등 대형 증권사들이 전부 휩쓰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하나의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코스피 4천이 정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전에도 코스피 4천 시대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하도 이제 그때 4,000포인트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좀 코로나 이후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데 이렇게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주가 이렇게 전망에 대해서 펀더멘탈 측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전제 조건이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보면 자 바이든 시대에서는 GDP 개념의 유용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지요 개념으로 본다. 지요 예. 개념. 지요 개념은 자 GDP 개념은 부가가치 중간에는 다 빼고 부가가치 합계다. 최종 부가가치 합계다 하는 건데요. 지요는 생산 과정.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시절에 기후 환경 변화든가 이런 건 생산 공정의 문제니 프로덕트 프로세스 문제니까 중간 단계에 무슨 요것을 만들 때 환경에 오염물질을 넣느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중시하는 과정에서 지요 개념 중간 단계를 다 포함시킨다는 지요 개념인데요. 지요 개념. 이 지요 개념은 GDP와 차이점이 있다. 한국은행이 추계해서 2012년에 선대를 보면 자 GDP 중에는 최종 부이니까 소비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사실 주가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되죠. 근데 지요 개념은 중간에 기업이 주체가 된다. 기업이 주체가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고 기업의 수익이 이렇게 직결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주가가 똑같은 성장률을 하더라도 지요 개념이 도입하면 사실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4,000포인트. 지금의 시점에서 GDP 개념에 지요 개념으로 도입한다면 4,000포인트 가는 거지 않느냐 하는데요. 요 근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공교롭게도 어제 삼성증권에서 VVIP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거 보면 4,000포인트 도달한 시각이 50%, 46.5%니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4,000포인트는 삼성증권의 전망과는 좀 달리 GDP의 개념을 기업 중심의 GDP에서 지요 개념으로 바뀔 때는 전제 네. 조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아이콘의 힘과 그리고 머니 피보팅이 일어나고 있는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